네볼라 비난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주최 측 여러분들에게 제가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굉장히 저명하신 분들과 함께 훌륭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겸허해집니다. 그래서 저를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 문화유산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겁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유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발표는 이러한 교육과정 개발, 특히나 무형문화유산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산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유산을 보호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문화유산이든 자연유산이든 아니면은 무형유산이든 무엇을 우리가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 보호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단은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오세아니아의 넓은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독립적인 그리고 국가들도 있고 또 일부 어떤 국가들은 다른 국가와 연계되어 있는 도서지역도 있습니다. 이 도서지역들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폴리네시아나 마이크로네시아 이런 지역들도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위 지역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의 어떤 언어적인 동맹이랄까, 문화적인 동맹이랄까, 그것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프로그램은 일단은 저희의 대학교에서 기반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요. 12개 회원 국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주된 캠퍼스는 수바 피지 위치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 여러 개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코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교육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1학년부터 13학년이 해당되겠는데요. 여기서는 문화교육과 무형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아직 이 대부분의 태평양 도서 국가에서는 정규화에 편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언어 교육은 많이 되어 있고요. 또 문화교육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핵심 교육과정에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수년 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규 교육에 편입시켜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느껴지고 있지만 모멘텀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는 방향성은 올바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Pacific Regional Education Framework 같은 경우는 2030 교육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문화, 언어, 그리고 정체성이 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온 안을 보면은 이러한 태평양 지역의 언어와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을 정규 교육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 태평양 지역의 언어, 그리고 태평양 언어학 이런 것들도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화유산과 교육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데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태평양학 관련해서는 박사과정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후 과정까지도 있고요. 저희는 특히나 현재 기본 프로그램으로서 2가지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0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피지학을 피지학의 대학원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교육의 정규교육화의 진척은 좀 더디었으나 그러나 이것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교육과 개발에서 중요하다. 인식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정치적인 의지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다차원적인 이슈들로서 이 문화를 우리의 핵심 지역 내 개발 플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식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발표를 위해서 교육과정 개발 관련 제 주제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교육과정 개발이 사실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분야에 처음으로 뛰어들게 된 것이 한 2013년에 문화유산 프로그램 디자인하면서였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자 교육 관련해서도 코스를 제가 개발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문화교육 그리고 또 보다 이 컨텍스츄얼라이즈된 커리큘럼 교육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특히나 이 어린이들이 이 태평양 지역에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보다 집중된 유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요구의 기본은 이 Pacific Heritage Hub을 통해서 많이 요청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또 유네스코의 시설로서 저희 대학이 저희 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일단 이러한 프로세스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프로그램까지의 여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저희가 피드백을 이 Heritage Steering Committee, 이 상임위원회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이 태평양학 프로그램 고문위원회하고도 피드백을 받았고요. 특히나 2016, 18년을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 개발 업데이트가 태평양 예술 및 문화, 태평양 문화장관 회의에서 발표가 되었고 그것도 장관 회의에 지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리스트에는 여러 대학교 프로세스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상황 분석 같은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이 실제로 문화유산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태평양 지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입장에서 이러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정말 도전 과제는 사실 이런 이 지역의 특히나 이 태평양 도서 지역의 개발 상황 아시는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이 단기적으로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떤 참여했다라는 인증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문화유산 프로그램이 어떠한 형태를 가져야 되며 어떤 형태를 가졌을 때 제대로 된 그 교육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랬을 때 제대로 된 학교 정규 과정에 편입이 될 수 있을지, 또 이 지역에 있는 현재 교육 과정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하기가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문화유산 실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페셔널 서티피케트인 것인데요. 이 헤리티지 관리 관련해서 프로페셔널 서티피켓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학사 과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교육 수준에서 고등교육에 계시는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정규교육에서 사실 이 세 가지 R이 분명하게 정의가 되지 않고 제공이 되지 않으면은 대학교의 정규 과정에 편입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독특합니다. 독특한 구조인데요. 일단 상단에 보시면은
이 스크린의 상단에 보시면은 저희의 이 두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왼쪽에는 학사 과정입니다. BA 메이저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 전문 인증서 Professional Certificate 과정이 있습니다. Professional Certificate을 만약에 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BA 메이저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혹은 프로페셔널 서티피켓을 이용을 해서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석사나 박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전 교육 그리고 그 이전에 받았던 경험들을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실현자들 이 문화유산 관련해서 현재의 지금 실현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교육적인 수준 혹은 능력 수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지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참가자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일단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은요. 지금 이게 이 문화유산 관리에서의 프로페셔널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실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6개 코스를 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보면은 스페셜 어드미션 리퀘어먼트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뭐 관련 업무를 뭐 5년 이상 했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전 교육 경험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추천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 수준에서의 문화유산 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필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BA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학교를 이제 떠나는 졸업생들 대상으로 하는 과정인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보시면 이제 원래 상황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원래 상황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런 BA 메이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지지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이러한 분야로 진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보니까는 정규 학사를 공부를 안 한 경우들이 많더라. 그런 상태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있더라를 반영을 해서 특히나 이 태평양적 방식으로 문화를 보고 알고 실현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 유산 그리고 이제 예술에 대해서도 하나 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산과 더불어서 공동체 개발 관련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핵심 코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교직 과목들도 있습니다. 즉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내가 교사로서 가르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것은 물론 니즈 분석에 기반을 해서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와 니즈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니즈 분석을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이 문화유산 그리고 또 예술 관련해서는 이 교육과정 개발이 과거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교육과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기존의 여러 가지 교육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화유산 교육 관련해서 펀딩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이 학문 분야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주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은 도전과제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 교육 방식도 온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어떻게 혼합할 것인지 이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화유산을 태평양 지역의 관점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또 여러 가지 문화유산 관련 자료는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학교 수준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 서적 그리고 여러 가지 읽을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왜 이런 프로그램이 보다 전문적인 수준으로 필요한가, 그 필요성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호트 기반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저희는 저희 대학교에서도 사실 다른 과 교수분들과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의 다른 섹션에 해당되는 분들하고도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육과정 개발은 사실 이 전륜 다학제 간의 이제 전륜 대학교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분명히 이러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이 지역에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학생들도 이 문화유산이나 예술 분야에서 이 제대로 된 전문 경력을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또 조금 더 고등교육의 접근성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는 이 접근성도 이슈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 그리고 또 문화 관련 관계 기관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문화학을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언어 선생님들, 그리고 예술을 가르치는 분들, 예술을 실현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과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서 이 무형 문화유산 보호 관련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결정적으로 드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통 기본적으로 연구 사이클을 3년 정도는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리뷰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 내에서의 여러 작업이 수반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지역 간의 참여 기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임위원회도 있고 또 유네스코도 많은 이 프로그램 고문위원회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이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또 학계하고도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러한 국가들하고도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실 이 태평양이라는 문맥에 맞는 문화유산 보호 교육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지역에서 하는 교육과정을 베껴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어떠한 그러면은 기회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 웨비나들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또 혹시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논의 플랫폼이 있을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태평양 지역에는 언어도 다양하고 문화유산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광범위한 태평양 지역의 다양성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따라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자분들과 공통의 이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저희가 상호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제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연락처를 여기 남겨놓을 테니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